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언론사 중국 기자가 유럽 공항에서 충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기자는 세계 경제 2위라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러러 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에서 진상 1위라는 사실은 몰랐었나 봅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 공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착하지도 않은 비행기에서 내린다고 난리치는 유일한 나라인데 말입니다. 유럽 공항에서도 한국인들과 비교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한국인들만 빠르게 통과시키고 중국인은 왜 오랜 대기에 추가 심사까지 받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공항 경찰이 여권까지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한국인의 위상을 이번 사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샤오란입니다. 32살이고 중국 국영 언론사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이 항상 자랑스러웠죠. 서구 열강과 경쟁하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했고, 대한민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우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런던 공항에서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국제경제포럼 취재차 왔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기자로서 당당하게 입국 심사대로 향했죠. 그런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옆줄에서는 한국 기자들이 웃으며 빠르게 입국 허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저만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죠? 물었더니 심사관은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규정상 중국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0분이 넘게 별도 공간에서 기다려야 했죠. 그동안 한국 기자들은 이미 VIP 라운지에서 환영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대화하는 게 어색해서 심사관에게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지? 속으로 생각했죠. 마침내 입국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옆에서 한국 기자 몇 명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입국장을 나와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국 기자단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포터에게 영어로 뭔가를 부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포터는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 오셨군요. 도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포터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저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중국에서 왔습니까?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그는 규칙상 중국인 손님은 직접 수화물을 운반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기자들이 저를 힐끔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기분이었어요. 공항 출구로 향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이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존중받고 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런던 시내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입국 심사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연일 거야. 호텔에선 분명 다를 거야. 혼자 중얼거렸죠. 5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여기선 분명 중국의 경제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제 앞에 선 한국 기자들은 여권만 내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5분도 안 되어 체크인이 완료됐죠. 그러나 제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신용카드와 함께 500파운드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당황스러워서 왜요? 방금 한국 손님들은 보증금을 내지 않았잖아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합니다만 중국 손님들은 보증금이 필수입니다. 호텔 규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프런트 직원들에게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 더 좋은 걸로 바꿔줘.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쓰는데. 한 관광객이 소리쳤죠. 다른 사람은 로비 소파에 신발을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호텔 직원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최근 중국 손님들로 인한 문제가 많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옆에서 한국 기자가 체크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손님들은 보증금 없이 체크인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직원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객실 키를 받았지만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 다른 중국 관광객들이 로비 바닥에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여기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관광객들은 무시했어요. 우리가 돈 내고 온 손님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말이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국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경제포럼 취재차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영어는 어색하고 뻣뻣했지만 그는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성장이 놀랍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한국 기자들은 조용히 체크인을 마치고 품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론 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실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위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2주 후, 저는 런던에서의 일을 아직도 곱씹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았죠. 굳이 한국에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작은 나라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런던에서 한국인들이 받는 대우를 본 후라 약간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건 공항의 깔끔함이었어요. 중국 공항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항도 크고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전자 안내판들이 모든 언어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습니다. 기계에 여권을 대고 지문 인식을 하니 5초 만에 통과됐어요. 런던에서 30분 넘게 기다렸던 일이 떠올라 비교가 됐죠. 이게 정말 가능해? 싶을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물어볼 때마다 정확한 정보를 줬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가는 길도 놀라웠습니다. 공항철도를 탔는데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이더군요. 중국에선 대중교통이 늦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달랐어요. 옆자리에 앉은 현지인에게 한국 지하철은 항상 이렇게 정확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당연하죠. 1분만 늦어도 사과방송이 나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어요. 중국에선 택시기사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차 안은 깨끗했고 기사님은 예의 바르게 운전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해 주었고 특별한 보증금 없이도 바로 객실 키를 받았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런던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제서야 이건 국가 간의 대우 차이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시스템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돈된 도시 풍경, 반짝이는 불빛들. 이게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인가?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중국이 세계 최고라 생각했는데 한국이 더 앞서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어디서나 보이는 친절함까지. 중국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문득 우리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 단순히 민족 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거리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취재 아이템도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는데 또다시 놀랐습니다. 지하철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베이징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럽지만 서울 지하철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명동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질서까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중국에선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거든요. 명동 거리는 쇼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 서양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었죠. 멀리서도 그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들리는 중국어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돈 쓰러 왔는데 왜 눈치 보라는 거야? 한 중국인 남성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일행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들은 화장품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점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조금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상품을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다가 아무렇게나 놓고 시음용 화장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점원이 뭔가 말하려 하자 한 중국인 여성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이런 서비스도 못 받아?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중국인 가족이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괜찮아, 참지 말고 해. 라며 아이를 인도에 세워 용변을 보게 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한국인 행인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해 주세요.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애가 급한데 어쩌라고. 너희 나라에서 돈 쓰러 온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냐? 한국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났어요.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경제 대국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없는 거지? 밖을 내다보니 한국인들은 질서 있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서로 양보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방금 본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관찰했어요. 큰 소리로 떠들고 줄을 서지 않고 가게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모습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문득 런던에서 겪었던 차별적 대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중국인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리 관광객들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부자가 되었지만
시민의식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제가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됐어요. 저는 중국 언론인으로서 초대받았고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긴장됐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제 관점을 많이 바꿔놓았거든요.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대표단들로 붐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물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도 있었죠. 처음 눈에 띈 건 각 나라 대표단들의 분위기였어요. 한국 대표단은 서양 대표단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명함을 교환하고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단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인들끼리만 모여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도 중국 대표단에게 다가가는 걸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포럼이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표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경제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설명했고 질문에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의 발표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영어가 어색했고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외국 대표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한국 기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됐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보다 신뢰를 중요시했어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기술과 문화로 세계와 소통했죠. 규모는 작지만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승부했다고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으로만 세계를 압도하려 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쌓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요. 회의장을 둘러보니 한국 대표단은 미소 지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중국 대표단은 여전히 따로 모여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찬 시간에는 더 확실한 차이를 느꼈어요. 한국 대표단의 테이블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중국 대표단은 거의 중국인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한 서양인이 중국 대표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언어 장벽 때문인지 대화가 금방 끊겼어요. 반면 한국 대표들은 영어, 일본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구사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포럼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도 쌓았구나.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지만 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걸까?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본 광경들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반면 중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GDP 숫자나 경제 규모만으로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분명 중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은 직접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방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경제 포럼에서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우리 중국은 이렇게 큰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궁금증이 너무 커져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라고 입력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더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여권 파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기자로서 비자 문제는 항상 저를 괴롭혔거든요. 런던에 갈 때도 비자 신청으로 몇 주를 고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 여권 순이라고 검색했더니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세계 3위라고? 이게 말이 돼? 의심스러워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무려 193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강력한 여권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중국 여권을 검색하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75위. 무비자 국가가 겨우 75개국이라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세계관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깔끔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으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의 국가 브랜드 지수, 소프트 파워 지수, 국제 신뢰도 지수 등 다양한 지표들을 찾아봤죠. 이건 놀랍네. 한국은 이런 지표들에서 항상 상위권이야. 반면 우리 중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이런 소프트 파워 지표에서 현저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창가로 다시 다가가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거야.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런던 공항에서 느꼈던 수치심, 명동에서 본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 경제 포럼에서의 고립감이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경제력이 아니라 신뢰와 시민의식이 강대국을 만드는 거였어. 저도 모르게 이 문장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맘에 걸리는 것이 있어 전화기를 들어 중국에 있는 동료 왕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왕. 나 리우야. 아, 샤오란. 서울은 어때? 재미있어? 응.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너 해외여행 갈 때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 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묻니? 매번이지. 지난번 유럽 취재 갈 때는 비자 때문에 거의 미쳐버릴 뻔했어. 왜?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는 거 알아? 193개국을 그냥 갈 수 있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진짜야?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한 거야. 대화를 마치고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우리는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고 한국은 신뢰와 시민의식까지 함께 키웠구나.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니 한국이 이룩한 성취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던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우습게 들릴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어디서 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단순한 경제 규모가 아니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실제로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어. 그 생각으로 잠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귀국 비행기만 타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공항 직원들에게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이 빠르고 친절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큰 소란이 들렸습니다. 야,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해? 우리 비행기 놓치겠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줄도 제대로 서지 않고 앞사람을 밀치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선생님, 차례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단체야. 빨리 처리해줘. 이게 무슨 규정이야?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쓰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옆에 서 있던 외국인 부부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디 가나 똑같아.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생각하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인인 줄 모르고 말한 거겠지만 사실이라서 더 아팠어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한국인 가족이 체크인을 마치고 있었는데 외국인 직원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서양인 한 명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세련되고 예의 바르더라. 지난주에 서울에서 회의했을 때도 그렇게 느꼈어. 출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선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심사관에게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권을 2번, 3번 확인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이미지의 차이구나. 이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중국인이신가요?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 그는 중국어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홍콩에서 온 리우라고 합니다. 혹시 같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가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한국인들은 어디서나 존중받고 우리는. 리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비즈니스로 전 세계를 다니는데 항상 이런 차이를 느껴요. 홍콩 여권으로 여행할 때와 중국 본토 여권으로 여행할 때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그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왜 런던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는지 알겠어. 구름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풍경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메모장을 펼쳐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샤오란, 한국은 어땠어? 작은 나라라 별거 없었지? 평소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질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야.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해.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공항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질서 의식, 세계 3위의 여권 파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까지. 우리는 경제력에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국제적 신뢰도를 쌓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 아닐까?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야?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경제력을 넘어서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력 자랑보다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배울 때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독자가 보낸 메일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신의 기사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며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새로운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맹목적인 자랑이 아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진심 어린 바람. 고마워, 한국. 내게 진정한 강대국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여러분, 오늘 리우 샤오란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중국 기자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질서 정연한 거리, 시간을 지키는 대중교통, 해외에서 받는 신뢰. 이런 것들이 모여 국가의 진정한 위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와 존중, 그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DJ 수연이었습니다.